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미디어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공부하면 어디에 쓸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만드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소설가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감독 지망생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시나리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웹툰 작가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창조하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또 계속 스토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화를 감상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야기 예술들을 감상할 때 그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넷플릭스나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이런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영화를 감상할 때에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을 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향유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뉴스 보도나 모든 분야에서 다 이 스토리텔링이 다 적용이 되고 있죠. 한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키워드는 바로 삼막 구조입니다. 삼막 구조. 말 그대로 모든 이야기는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서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에도 이야기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삼막 구조를 깊게 이해해야만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가 1막, 여기가 2막, 여기가 3막,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1막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 살아가는 배경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인물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갈 즈음에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플롯 포인트라 그래요. 플롯 포인트. 그래서 1막에서 2막으로 전환되어지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관객들이 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지점에서 주인공이 가장 원하는 것을 빼앗거나 얹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이 2막이 굉장히 재미가 있죠. 인물과 적대자의 갈등도 상승되어지고 주인공의 모험도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주인공의 위기도 더 커지고, 그래서 가장 긴장감이 큰 단계가 바로 2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도 역시 한번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두 번째 플롯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매듭을 짓고, 그래서 3막에서 이야기의 결말을 짓게 됩니다. 3막에서 이야기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려야 되죠. 초반부에 펼쳐졌던 어떤 미스테리들, 수수께끼들이 이제 다 수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영화의 결말이 좋을 때 이 영화가 더 좋은 작품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걸작이다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결말이 굉장히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3막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예술 영화는 예외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대중 영화를 기준으로 할 때 이 3막 구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막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밌게 봤던 영화들 혹은 수많은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었던 영화들을 이 3막 구조에 맞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플롯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한번 괴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괴물을 보면은 1막에서 한강 둔치에서 이제 매점을 하는 그런 가족의 풍경이 보이고 주요 인물들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의 관계도 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초반에 보여줍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냐면 괴물이 나타나서 우리 송강호 씨가 연기한 강도의 딸을 이제 잡아가는 장면이 이 첫 번째 플롯 포인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막이 매듭을 짓게 되고 2막이 시작되죠. 그래서 2막에서는 이제 강도의 가족이 이제 딸을 찾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힘겨울수록 재밌어지죠. 많은 작가들이 스토리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스토리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괴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 딸을 찾기 위해서 괴물을 찾아가는데 그 여정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가족은 일단 가난하고 또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아빠 강두는 지능도 조금 낮은 걸로 설정이 돼 있죠. 딸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롯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이제 드디어 괴물을 맞이하게 되고 결말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좋은 영화일수록 이 결말 부분에서 감독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괴물의 결말도 보면은 해피엔딩이 아니죠.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딸은 죽게 되고 그 딸이 보호했던 더 힘이 약한 어린 소년 그 아이를 아들처럼 키우게 되는 그런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데 이것이 이제 감독의 세계관이죠. 관객들은 해피엔딩을 원하겠지만 나는 해피엔딩으로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감독의 고집이자 감독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이 담겨있는 그런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시나리오의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하는 델마 루이스도 한번 볼까요? 델마 루이스. 이 영화도 보면은 첫 번째 플롯 포인트가 뭐냐면 델마 루이스가 이제 일상을 벗어나서 이제 즐겁게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중간에 바에서 잠깐 쉼을 갖는데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접근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성추행범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그를 이제 총으로 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갈 때 보통 한 이야기가 매듭을 짓고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다 이 플롯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이 깊고 관객들이 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막에서 관객들의 정서적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이제 좋은 스토리죠. 그리고 2막에서는 델마 루이스는 이제 여행자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제 계속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더 추격을 해오고 델마 루이스의 위기는 더 상승이 되고 물론 이 도망하는 와중에서도 이 두 주인공은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긴장감이 점점 상승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말에서 그 유명한 장면 델마 루이스가 후진해서 현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낭떠러지를 향해서 이제 직진하는 장면으로 영화 끝이 나죠. 그래서 영화사에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결말 마지막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이 3막 구조가 잘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에만 잘 들어맞는다고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장면들이 또 잘 만들어져야 하고 또 캐릭터도 잘 구축이 되어야 하고 이제 필요한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의 강좌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내면화되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걸작 영화를 볼 때에도 좀 더 재미있게 이야기 예술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토리텔링 첫 수업에서는 이 3막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1막에서 주요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떻게 더 인물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주인공에게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